중국이 자율주행하고 막 크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반대로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머스크의 그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에 그 풀어주고 그 기술적인 그거를 많이 풀어주는 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반등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제가 반도체만큼 뭐 테슬라 2차 전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독자님도 그렇고 신사임당 보시는 여러 가지 애청자님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좀 아쉬운 걸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거는 또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좀 참조해서 제가 부족한 거는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수하게 심리하고 투자 심리, 그 다음에 주가 레벨하고 여기 기술적인 거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배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200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400달러 이상 가는 건 아주 쉽지 않고요. 단기적으로 갇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회사가 뭐 하는지 지금 설명드릴 거 없고 주가가요.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죠. 라고 질문하면은 아니에요. 무슨 잡소리예요? 트럼프 없어도 올라갔어요? 이렇게만 우기신다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아니고 테슬라는 공공행진이 끝없이 우주로 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럼 어느 유튜브도 얘기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신념이 있어 그거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서두를 한 거는 11월 6일인가 7일인가 그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직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 11월 5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11월 5일.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4개월 전인가요? 5개월 전인가요? 11월 5일 날 주가가 251불이었습니다. 8,087억 불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아직은 높죠?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잖아요. 11월 6일, 7일, 8일, 11일 동안 연속으로 오릅니다. 당선되고 나서 나흘 동안 무려 39%가 올라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흘 뒤인 11월 11일 날 주가는 35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좀 더 갔죠. 더 갔나? 400불 갔나? 안 됐잖아요. 지금 주가라는 건 저는 지금 2월 28일, 지금 3월 7일입니다만 제가 준비할 때 2월 말일 날 지금 조금 더 낮거나 그럴 거예요. 2월 말일 날 기준의 주가가 293불. 9,242억 달러입니다. 293불이라는 건 뭐죠? 그 트럼프 당선 직전보다 확 올라갈 때 나흘 동안 올라간 350불보다는 분명히 내려온 거고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거에 250불 대비 조금 아직은 올라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트럼프 당선된 거 말고 펀더멘털적으로 실적이 어땠나요? 안 좋았죠. 최근에 또 1월달, 2월달, 특히 1월달, 2월달 뭐 중국향 대수, 유럽의 판매 대수 개판이 됐죠. 유럽은 아마 유럽 전체적으로 1월달 데이터인가 2월달에 했는데 47% 마이너스 됐어요. 근데 시장 그렇죠. 45% 마이너스 됐어요. 테슬라가 45%가 급감했다고요. 유럽에. 근데 그 기간에 유럽 시장 자체는 37% 올라갔어요. 지금 20%. 그러면 주가 빠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350, 400불 유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실적은 하드 데이터니까. 그걸 뚫으려면은 소프트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3월달 이후에 신제품이 나오는 게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직 딜리버리 안 된 거. 그게 이른바 새로운 모델 Y입니다. 모델 Y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실제 뭐 판매되고 린도되는 게 3월부터 시작해요. 1개월 데이터가 원래 낮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998을 지지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공화당 지지자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미국 내도 그렇고 뭐 유럽 같은데 뭐 사이 안 좋은데 그 매출 판매에 모델 Y가 안 나왔다는 거 말고도 그 자체로도 심리가 안 좋아서 투자 판매에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뀌려면 어떻죠?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는 어떻게 반응이 다른가? 옛날 제품 말고 그거가 가늠자가 3월달 데이터예요. 3월 데이터가 언제 나옵니까? 4월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350불, 400불 갔던 주가에서는 리얼리티 체계 측면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하고 1월 달이 머스크가 998 지지하고 해서 중국, 유럽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다는 거 이런 것도 반영된 거 여부가 새로운 모델 등장을 해서 아니야 그 일시적인 거예요. 1분기 지나서 2분기 좋아져요 라는 심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옮겨가는 시점에 아직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0불까지 갔던 것이 어느 정도 돌림이 됐는데 이것이 실적에 대해서 실망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은 200불 초반까지 밀려도 한 말이 없는 거고 리얼리티적으로는 하지만 그 내러티브 새로운 신제품 모델 Y 나온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네 라고 4월 달부터 되면은 다들 300불 정도는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뭐 도지 활동하고 트럼프 정책에 관여되고 소비자의 부정적 반응을 하고 유럽 쪽 실제 판매 급감됨에도 불구하고 모델 Y의 인도가 본격화되는 3월 말 4월 달에 분위기가 바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00불 정도는 가치가 있는 주식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에 천착하다 보면은 주가는 200불 중반 그 이하까지도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나왔을 때 주가가 400불 간다니까 애널리스트들이 700불 부른 사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700불은 아니더라도 한 400불 가까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400불 정도. 근데 거기 400불 갈 때, 700불 갈 때 애널리스트의 그 밸류에이션의 핵심 뭐냐면은 거의 80%가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예요. 지금 팔고 있는 전기차 판매가 가치는 20%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할 때 FSD 소프트웨어를 팔고 아는 로보택시가 뭐 올해 6월달 이후부터 일부 지역에서 진짜 언슈퍼바이즈드 모델로서 시작한다잖아요. 오스틴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진짜 나오기 시작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걸 미리 계산해서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하고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막 12월 달 막 올렸어요. 그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서 400불이 합시다. 제가 400불 정도 안 간다가 장분이었는데 4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은 뭐라 그랬죠? 자율주행하고 FSD잖아요. 그걸 반만 믿어보세요. 80%는 밸류를 할 때 반만 믿으면 주가는 200불 초반이에요. 좀 더 내러티브 써볼까? 70% 믿어봅시다. 아까 저기 FSD 그런 거 70% 믿으면은 300불 초반입니다. 사람들이 반 믿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직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밖에 안 믿으면 200불 초반이고 그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300불 초반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가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규제를 풀어줘서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이죠. 규제를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을 가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저렇게 했을 때 규제 푸는 거나 얘네들이 제품을 빨리 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 언제 6월까지 하기로 했다면 오스틴 캘리포니아 포함해서 언슈퍼바이즈드 사람 없이도 비지도로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모델도 뭐 내년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그런 일정을 머스크 타임이 아닌 머스크 타임은 항상 틀렸으니까 지금 그게 나오느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내려갔던 것 중에는 그 긍정적으로 갉아먹었던 거는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엄청 이런 것들은 경계심이죠. 근데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시점에는 중국이 자율주행하고 막 크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반대로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머스크의 그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웨이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에 풀어주고 그 기술적인 그거를 많이 풀어주는 거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기대하고 있죠. 중국과 미국과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한쪽을 죽이는 게 아니고 경제 심리가 커져갖고 이쪽에 규제 풀면 이쪽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제품을 머스크 타임 없이 코리안 타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 역시 아까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처럼 6월달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 전까지는 모델 Y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유럽하고 중국의 사람들이 머스크의 우파주의고 나발이고 다 까먹고 다시 테슬라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4월 달은 가봐야지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가 그때까지 한 번. 그 다음에 6월, 7월 달에 머스크 타임 없이 신제품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거 2번. 이렇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죠. 반 믿으면 200불 초반. 사람들이 한 70% 믿으면 300불 정도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공공연제도 많이 내려갔지만 또 자유반등을 좀 하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장기적인 그림. 근데 근본적으로 그걸 안 물어보셨네. 400불, 700불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뭘 근거로 부르는 거예요? 80%가 로보택시하고 FSD라는데 400불 부는 사람의 뷰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400불에도 가면 지금 사는 되잖아요. 나는 다 믿어. 그건 다 믿을만 하냐 이거죠. 다 믿으면 400불 가는 거예요? 그 불 케이스 중에서 낮은 가격이 400불이에요. 불 캠프 중에 낮은 가격이 400불이에요. 높은 건 7불 있어요. 그러니까 4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그 FSD라든지 로보택시의 가치가 80% 이상 잡았다고 하는데 400불짜리 그 가치가 무슨 가정을 한 거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애널리스트 얘기는 지금 전기차를 이탈리아가 1년에 200만 대가 좀 못 팔게 팔고 있습니다. 몇 년째 판 것도 있죠. 2030년까지 앞으로 5년 남았죠. 계속 늘어나겠죠. 조금씩. 누적으로 이게 팔리게 많아야지 그 로보택시라든 FSD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월 연 200만 대 파는 게 막 시작했는데 2030년까지 누적 판매 3,300만 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300만 대 팔고 그중에서 FSD 채용률이 60%. 또 하나 3,000만 대 팔고 로보택시 채택률이 20%. 이게 기본 가정입니다. 2030년인데 10명 중에 6명은 그 FSD 채용하는 거야. 아까 3,300만 대 팔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도 5대 하는 로보택시로 쓰이는 거예요. 이 가정이 400불 목표 주가의 핵심 가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어야지 아까 100% 믿는 거예요. 이 넘버가 이상해. 반? 그러면 220불이고 70% 그러면 300불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꾸준히 계속 늘어 3,300만 대 팔리고 10대 중에 6대가 FSD 채용하고 로보택시 5대 한 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기본 400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뭐 가격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 줄 거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PER이 아닙니다. PSR로 FSD 60% 채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PSR 매출이 있을 때 매출 대비 20배. 그다음에 로보택시 20% 채용률에 PSR 6배는 우버 평균보다 50% 프리미엄 준 거. 그러니까 하나는 FSD는 PSR, PR이 아닙니다. 20배. 그다음에 로보택시 그 부분의 밸류에이션은 우버보다 높은 50% 높은 PSR 6배, 20배 6배, PSR 20배 6배, FSD 채용률 60%, 로보택시 채용률 20%. 그다음 전기차 판매가 지금부터 그때까지 누적된 거 과거부터 이 3,300만 대 테슬라 가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 이게 됐을 때 400불입니다. 70% 믿으면 300불, 반 믿으면 200불 초반. 계산이 안 되네요 하면은 기존에 파는 전기차하고 다른 것도 비즈니스 있으니까 그냥 15% 가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200불, 300불, 400불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기차 3,300만 대, FS 채용률 60%, PSR 20배, 3,300만 대, 로보택시 20% 채용률, PSR 6배. 이 머리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틀리더라도 계속 바꾸겠죠? 어떨 때 바꾸겠죠? 생각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갔다? 그 기대 심리가 맞는데 너무 빨리 갔다? 그럼 400불 팔 수도 있는 거고 380불 됐는데 야 뭐야 채택률이 60%? 20%? 너무 작아. 거의 80%, 40% 될 것 같아. 그거 너무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PSR이 10배, 6배가 아니고 과거에 미치고 뭐 주식 장이 뭐 유동성 장이야. 20배, 6배가 아니고 22배, 뭐 10배 될 수도 있죠. 그러면 700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계산식을 마음속에 듣고 투자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미 계실 거고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면 이런 계산의 가정성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채용돼서 그 사람들 쓰고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반 믿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200 초반 현재 지금 파는 건 안 팔리니까 내러티브에서 다 믿겠다 그럼 400불 이상 갈 수도 있고 애매하다 그럼 300불 중후반 주가는 거기서 오실레이트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아주 잘 질문하셨어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는 테슬라뿐만 아니고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각종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 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휴머노이드입니다. 산업용 로봇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는 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달리 간다는 거죠. 그거는 산업용이에요. 거기서 두산 로보틱에서 휴머노이드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못 들어봤죠. 네. 휴머노이드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이게 원천입니다. 그 배터리가 늘어난다. 그게 원천이에요. 2차 전지가 먼저라고. 아까 테슬라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은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전기차를 만들 때 생산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생산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장을 다 무인화해버리면 뭐 원가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람이 근무할 때 보통 8시간 근무합니다. 특근하면 10시간 근무해요. 아침 저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투시프트 되는 거니까 그럼 2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10시간 10시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그럼 20시간을 사람들은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는 주말에 쉬는 거니까 52주니까 대충 260일 일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휴금 간단히 그렇게 하면은 한 5,2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워킹 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로봇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24시간 풀 가동하죠. 그 다음에 365일 동안 쉴 없이 가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8,760입니다. 그럼 5,200대 8,760하면 이론적으로는 인간보다 로봇을 투입하면은 한 60% 후반대, 60몇 %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그거만큼 코스트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자동차 만들 때 인건비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는 게 생각하잖아요.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았어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 제가 기억에 현대차, 기아차 자기네들한테 코스트 보면은 10몇 %입니다. 10몇 %가 만약에 원가가 한 반 토막 이하 된다 그러면은 7% 원가가 떨어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된다는 거는 휴머노이드 된다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나 테슬라를 얘기하기 전에 자동차의 원가가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부작용이 있지. 사람들 많이 잘리겠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말고요. 그 여러 가지 서플라이 업체들, 협력업체 다 합친 이거를 토탈 코스트 했을 때의 인건비는요. 무려 35%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5%는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자동차 만들 때 일반 자동차, 전기차 꼭 아니고 35%, 현대차, 기아만 15%. 이 원가가 반토막 이하로 날 수 있다고 하면은 희생이 있죠. 사람을 그만큼 잘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진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죠? 현대차, 기아가 인건비로 싸운 중국의 자동차 업체 있잖아요.
인건비로 싸움했던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베트남 공장 짓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만큼 원가가 로봇 투입시 이론적으로 60% 이상 인건비에서 준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너무 깊숙이 얘기하는데 나쁜 거는 근데 로봇이 하루 온종일 진짜 돌아다닐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배터리는요, 말씀드리면 하루에 2시간만 가동합니다. 73kg, 제가 73kg인데 이 로봇이 있잖아요. 갑자기 73kg 로봇이 아니고 이따만 로봇이다. 그럼 이게 다르지. 사람이잖아요. 여기 그 배터리가 장착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배터리가 23kWh 정도가 옵티머스에 나오는 거기가 23kWh입니다. 그 배터리 밀도가. 그거 가지고는 하루에 2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충전을 몇 번 해야 돼요? 충전을 하루에 12번 해야 되죠. 2시간밖에 못하니까 24시간 돌아면 12번 충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가요, 1000번 이상 충전을 못 하거든요. 사이클 충반전에. 그럼 배터리 수명을 해봅시다. 1000번을 충방전할 수 있는데 하루에 12번씩 하면 수명이 얼마냐? 23kg가 83일입니다. 그럼 1년에 350일이니까 1년에 4번, 5번 배터리 교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가 엄청 큰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지금 중저가 전기차 수준의 배터리보다도 대비했을 때 시장이 엄청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20kW, 23kW면 12번 이렇게 충전하고 하려면 배터리가 다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엄청 늘어난다. 현재는 뭐죠? 배터리의 밀도가, 배터리가 개수가 될 수 없잖아요. 배터리 밀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한 4배 늘어나면 되겠죠. 한 2배 늘어나도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는 게 배터리 시장이 수혜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배터리 갖고는 안 돼요. 배터리 밀도가 2배, 3배 늘어나면 전고체가 필수입니다. 전고체가 의미 있게 생산되려면 언제나 그러죠? 2030년, 27년부터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고체가 일반적인 지금 배터리보다는 분명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리튬 황, 리튬 에어 이런 또 다른 거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론적으로 4배, 5배도 가요. 근데 그런 건 만들 때 다른 로스가 있겠죠.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무슨 문제가 부풀어 오는다든지 이런 배터리 자체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뚫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 밀도가 높아지고 아까 말한 생산 현장에서 로봇이 제대로 되는 데 있어서 의미가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성 60% 되는 거고 전기차 시장이 몇 개인가 한번 봅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2천만 대예요. 올해 자동차가 한 9천만 대 이렇게도 안 됩니다. 20% 하면 2천만 대 정도가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것도 배터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향후 한 2030년에 봅시다. 좀 정도 크겠죠? 전기차가? 근데 전기차가 머스트로 50% 해야 된다는 그 룰이 없었잖아요. 얼마 클지 모르지만 한 3, 4천만 대를 합시다. 지금 2천만 대가 한 4천만 대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합니까? 인구당 생산 현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 펫 반려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걸 다 포함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이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생산 현장만 얘기했지만 대충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서 10%가 보급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2억 대에서 8억 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억 대에서 8억 대면은 아까 전기차 3, 4천 대마다 어떻게 돼요? 개수가 10배는 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용량은 다르죠. 전기차는 엄청 많잖아요. 거기 배터리 용량은 다르니까 실제 마켓 볼륨, 레버니로 그 정도 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죠? 개수는 그만큼 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게 개수로는 10배. 아마 매출적으로는 그래도 가격이 낮더라도 꽤 큰 매출이 배터리에 생기는 거예요. 전기차 말고 다른 용도로. 그래서 2차 전지도 배터리 기술을 돌파를 빨리 하면 휴머노이드를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고 2차 전지한테도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자동차 업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현대차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이걸 먼저 하는 테슬라는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급이 또 빨라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중국 기업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뛰어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거를 이제 전기차 우리가 우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기 2차 전지 업체 미국의 중국에 어디겠죠? 그 CATL이랄까 이런 업체 그런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은 전고체를 얼마나 개발하고 있고 어떤 단계이고 그건 또 지켜봐야죠. 우리가 지금 앞서 있다 해서 우리 기억나세요? 2차 전지도 3원계 포함해서 LFP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 마켓시어는 그렇잖아요. 물론 중국이 시장이 컸으니까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 있거나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이엔드하고 로우엔드하고 구분되기를 그러면서 한국이 좀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높이는 게 그러면 생산성 높이는 게 그게 쉬울 것이냐 그 전고체가 빨라지느냐 실제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자체도 그렇고 근데 배터리가요 우리 로봇 있잖아요. 로봇의 원가는 얼마 안 차지해요. 2%도 안 돼요.
그죠. 아까 2.3kW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뚫어보니까 옵티머스를 분해했어. 중국의 어떤 증권회사가. 제가 한 게 아니고 중신증권이라는 데서 옵티머스를 분해했더니 로봇 원가, 재료 원가입니다. 이거 만들 때 뭐 저기 공장에서 뭐 이제 감가상각 빼고 순수 원가를 해보니까 그게 한 2만 불 안 되거든요. 2만 불 안 되는 원가가 들어요. 근데 그거 중에 배터리는 230불이니까 1.2%밖에 안 돼요. 핵심이 액추에이터. 로봇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관절. 그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70%입니다. 원가도 이제 액추에이터가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회전하는 액추에이터인데 각각 합해 40% 30%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처럼 각도를 해주는 뭐 덱스트러스 원가가 3,000불 되고 배터리 팩은 230불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커지겠죠. 나중에 되면은. 그래봤자 배터리 팩이 이제는 230불이니까 사실은 이게 배터리 팩은 이제 좀 더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한 5% 했는데 하여튼 원가적으로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밀도가 높아져서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그게 돼야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뭐 전고체되고 이렇게만 되면 원가는 높아지는데 그걸 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충전 방전을 막 줄이고 한 두 번 하면 괜찮죠. 3번 하면 괜찮죠. 그 12번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도가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2시간짜리 시연용이라니까. 그래서 원가가 배터리 로봇 원가가 2만 불짜리고 3만 불짜리고 그거 용도가 있겠지 2시간짜리. 근데 확대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배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높아져야지 그게 10억 80억 인구 중에서 1, 2%가 아니고 3, 4%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성능이 되면은 생산 현장에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파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원가 비중이 약 50%인데 로봇 시장에서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짠 거, LFP고 뭐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쓰니까 자동차를. 근데 로봇은 지금 2천만 원.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싸니까 아직은 그 생산 현장에 쓰이는 건데 로봇이 확대가 많이 되면은 로봇 원가도 내려가겠죠. 근데 로봇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로봇은 1, 20만 대밖에 안 되고 한 100만 대 이상 돼야지 그게 원가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배터리 원가는 올라가더라도 밀도가 높아져야지 충전이 이게 와구가 떨어져야지 2028년이고 30년이고 이게 의미 있게 생산 현장부터 들어가고 우리한테 주는 휴머노이드예요. 헷갈리는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할 때 내 개인 개처럼 하는 거는 강아지처럼 하는 거는 원가가 한 5,000불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 많은 원가에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야 돼요. 100만 대 이상. 근데 이게 로봇이 말이에요. 자율주행 만드는 거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로봇들 이렇게 하는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비용이 로봇이 우리 그 자율주행보다 실제로 더 많이 들어요. 재료비는 떨어지는데 실제 얘를 로봇을 아까 그렇게 하려면은 단순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 AI 드리븐된 로봇이에요. AI 드리븐 로봇은 이른바 피지컬 AI의 끝판왕이거든요. 피지컬 AI 끝판왕은 자율주행차가 아니고 여러 환경, 자율주행은 특정한 환경 자동차 내지만은 거기 인터페이스하고 인바이러먼트지만은 로봇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되고 원가가 부담되고 하니까 지금 이제 생산 현장에 자동차 생산 현장에 옵티머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약간 비싸더라도 제한된 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로봇도 진짜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 뭐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5%다 10%다 이런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원가가 10,000불이 아니고 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10번 충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한두 번을 끝나려면 밀도가 2배가 아니고 3배, 4배로 커져야 돼요. 그러면 전고체도 첫 번째 전고체가 아니고 2배, 세 번째 리비전 되거나 아니면 리튬 황 아니면 뭐 리튬 에어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3, 4년, 5년 내에 될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2만 불짜리라도 1만 불짜리라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의 생산성이 전기차, 자동차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것도 배터리 문제가 있고 원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옵티머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아직 일반 자동차 업체까지는 아직 그 밸류를 가지 않은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차 자체는 그러고 관계는 전기차는 워낙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20% 정도 20% 하는데 그걸 많이 하려면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럼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배터리가 전체 차지하는 게 40% 50%인데 그 싼 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LFP 우리가 우습게 얘기했던 중국의 그런 LFP가 중국 시장 중심으로 큰 거죠. 아까 전 세계 2천만 대 자동차 전기차 중에서 67%는 중국입니다. 중국만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2천만 대 중국이 67%고 미국과 유럽은 한 20%가 안 되고 작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LFP가 사용 안 되겠지. 근데 그 나라 미국, 유럽도 만약에 가격이 센시티브해지면 LFP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도 그런 LFP 준비하고 나오려 하는데 중국보다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단가가 이슈가 되고 LFP 중심으로 한 중국의 BYD가 이런 거는 한국 시장도 들어오려는 거죠. 샤오미도 들어오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 중국 난방하다 보니까 지금 리얼리티 채널에서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전망이 쉽지가 않은 거고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된 테슬라는 지금 실적이 지금은 나쁜 거고 신모델을 나와서 3, 4월 때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내러티브는 다 좋은데 그게 지금이냐 그냥 이건 또 5월달 이러다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섞여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흥분했던 이른바 몇 가지 양극재 그런 회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멀어요.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돼서 그 주가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이게 5년이 2030년에 올지 안 올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 지식의 한계 내지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음극재, 전고체, 그다음에 또 다른 기술력을 보여주는 업체, 그런 업체는 좀 빨리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LG엔소 같이 큰 업체가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테슬라만 의존한 게 아니라 여러죠. 유럽 지역도 뚫고 중국하고 싸워서 그런 거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수록. 근데 모든 업체가 과거처럼 올라갈 수 있다 5년을 보더라도 만만치 않고요. 아까 그 배터리 그런 것들이 가져야 되는 거니까 쉽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야 되고 아이러니하게 돼요. 테슬라가 완전히 그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완벽하게. 지금 테슬라가 완벽하게 잡지 않습니다. 전기차에서. 근데 혹시라도 그 테슬라가만 테슬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 도배한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포함해서 다른 자동차 또는 전기차, 자동차 그 업체들의 위상이 경쟁이 됐을 때 밑에 있는 서플라인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유음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 바에서 그것이 완전히 전 세계 시장에 다른 거 다 주고 80% 가져가 이런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그 동시에 한국의 2차 전지 갖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도미넌트한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는 다 죽는다. 대부분 그런 시장을 갖고 계신 분이 테슬라 갖고 계신데 2차 전지를 갖고 한국의 주식을 물려서 갖고 있다.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같이 안 갈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히려 LG 엔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아까 자율주행차 이거 뽑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해가지고 부응할 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의 업체들이 중국 업체 거 쓸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배터리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 배터리 쥐었다 해서 영원히 뒤지는 게 아니니까 그 시장이 내 거라서 다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전에 그 올라갈 때는 그게 다 한국의 배터리가 다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청순의 이상한 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는 다시 가기는 뭐 10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실 2, 3년에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거니까 일부는 감안해 주십시오. 제가 신은 아니니까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